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 BTJ 열방센터와 관련한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 가운데 67%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상욱 전 CBS 2단 사이비 특별취재단장 연결해서 BTJ 열방센터는 과연 어떤 곳이고 또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뭐 전화 인터뷰지만. 근데 열방센터 하면은 일반 교회하고 좀 다른 건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많이 다르죠. 이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목사와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겠지만 이것은 평신도 중심의 국제 선교 단체입니다. 주로 이제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교권 또 그리고 이제 유대교 영역에 대해서 선교를 공격적으로 하는 국제 선교 기관이고요. 네. 인터콕과 한국교회는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협력 관계를 쭉 맺어오다가 한 10여 년 전쯤에 완전히 이제 교류 금지라는 공식 판정이 났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교류 금지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관계가 이어지는 애매한 상황에 있고, 주로 한국교회의 각 지역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지역 모임이나 지역 교육을 갖고, 그걸 이제 비전 스쿨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러다가 합숙 훈련을 갖죠. 그 합숙 훈련을 비전 캠프라고 하는데, 그 집중적인 합숙 훈련을 하는 곳이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인터콥이라는 선교기관의 훈련센터가 BTJ 열방센터죠. 그럼 일반 교회 신도분들이 이쪽에 가가지고도 일종의 이제 교육 같은 거, 선교 그렇죠.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평상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뭔가 좀 지구촌 전체의 기독교를 이렇게 전파하는 국제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가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거나 훈련을 자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인터콥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 재단이 각 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부 조직, 초중 고등학교 조직, 어른들 조직, 전문인 조직 뭐 이렇게 하고서 여러 개의 훈련 프로그램을 쫙 커리큘럼을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맞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은 뭐 불러 모으기도 하고 자진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지금 방역당국 밝힌 걸 보면요, 지금 BTJ 열방센터발 감염이 전국 9개 시도로 퍼졌다고 그래요. 네. 이 전국적으로 조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전국의 뭐 광역과 기초자치를 합치면 한 70여 개 지역에 나름대로 지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부가 다 건물이 있고 건물에 어떤 조직을 가지고 늘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한 연락사무실 같은 것들이 주로 있고, 거기에 이제 지역 간사가 있어서 회원 관리를 하죠. 회원 명단 관리를 하고. 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별로나 직종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로 12주 과정에 어떤 일과 후에 모여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열방센터라고 하는 상주에 가서 직접 받는 게 있고, 근데 초중고 대학 그 학교 지부 조직은 한 400개 좀 넘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 지금 들어와서 교육 중인 사람 합쳐서 자체 선교사가 한 1,400명 정도 육성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훨씬 더 걱정이 되는데요. 전국에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신도들에게 세계 곳곳에 기독교를 선교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근데 정규 신학대학을 다닌 분들은 목사나 전도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죠. 이건 소속교단의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는 건데, 이분들은 신학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평신도로서 단기 교육을 이수하고 선교사에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뛰어드는 그런 분들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 381님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BTJ 열방센터가 어느 교계와 연결이 된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뭔가 다른데요? 그렇게 따지면 좀 애매한데
70년대 후반부터 1990년쯤까지 한국 교회는 최고의 부흥기였거든요. 네. 자신감과 열정에 넘쳐가지고 한국의 전 세계 최대 교회에 몇 개가 한국에 모여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 개신교의 부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를 우리가 목표로 한다면 전 세계를 기독교 국구로 만드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라고서 세계 순교에 엄청난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네. 그때 이 인터콥 BTJ 열방센터하고 엮이면서 한국교회가 부탁하는 교육을 여기서 대신 시켜주기도 하고 함께 협업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여기가 문제가 많은 곳이다고 자꾸 문제 제기가 되니까 나중에 심사를 거쳐서 경고, 주의하다가 결국은 교류 금지 이렇게까지 가 있는 거죠. 한때는 같이 활동도 하고 서로 보완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였다가 지금은 이제 관계가 단절이 됐다. 기존 두 개하고. 그러나 공식적인 판정에 의해서 교류 금지지 사실 어떤 내밀하게 그냥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냥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죠. 그리고 지금 광주시 측에 따르면은 지난 신천지 때보다 열방센터 관련 방역 조사가 훨씬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종교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활동에 있어서 어떤 점에 차이가 있습니까? 활동은 일단 이제 자주 모이게 되는데 집합해서 대개는 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가 크게 부르고 밀집해서 모이고 하니까 거기서 방역의 문제가 일단 생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대표하는 최바울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견하고 미리 백신을 개발했는데 백신 안에다가 DNA 조작할 수 있는 물질을 넣어서 인류를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그거를 막아서려고 하는 게 개신교인들의 지금 사명이고 그 앞장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뭐 딱 개신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빌려 쓰고 있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있다. 그게 유튜브로 퍼지고 있고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또 이 최 본부장 밑에 있는 임모 선교사가 한 유튜브 강연을 보면 코로나19는 전혀 무서운 감염병이 아니다. 사망률 30%는 돼야 무서운 감염병인데 지금 1.몇% 갖고 이걸 한국 정부가 그냥 엄청나게 말이지 막아서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교회를 탄압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가르친단 말이죠. 이런 교육을 계속 받고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면 방역 당국의 부름에 응해서 가서 검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많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상당히 긴 얘기입니다만은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지구의 종말, 세계의 종말을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통 신학에서는 뭔가 정리가 이렇게 제대로 돼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이제 종말론들이 자꾸 생기죠. 대표적인 거는 이제 신사도주의. 신사도주의는 세계를 7개 분야로 나눠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해서 기독교가 지배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이걸 완성시켜야 된다. 이거는 전광훈 목사를 생각하면 아주 흡사할 겁니다. 그 생각에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세계사가 시대별로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게 마지막 시대에 지금 다가왔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독교 왕국이 세워져야만 된다. 근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사탄의 힘이 상당히 완강하다. 그래서 그 주변부터 계속 사탄의 힘을 제어하면서 압박해 들어가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Back to 예루살렘 BTJ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종교를 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굳이 뭐 그렇게 그렇게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BTJ를 제가 지금 설명한 걸 다 알면서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BTJ는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그냥 선교가 쭉 진행돼야 된다는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BTJ를 Back to Jesus로 그냥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순수하게 그냥 세계 선교만을 위한 열정으로 거기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펙트럼은 물론 다양하죠. 근데 이 센터를 방문했던 사람들 가운데 67%가 지금 진단검사를 받고 있지 않거나 일종의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일종의 기존 교단에서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실제로 한국교회 거의 전체가 이 인터콥과 BTJ 열방센터에 대해서 교류 음지를 총회 차원에서 결의는 했지만 그것이 끝까지 전파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의 목사들이 절대 그런 곳에 가지 말라, 갔다 온 사람 있으면 지금이라도 방역 당국에 가서 검사 받으라 이렇게 나설 가능성보다는 은근히 BTJ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으로 방관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개신교 교회들도 방역 당국에 맞서서 예배 자유 수호를 위한 투쟁 선언까지 하고 집합 제한 조치에 반대 운동을 펴는 마당이라 아마 방역 당국이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런 점에서 아마 더 30%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지금 BTJ 열방센터를 만든 인터콥 선교회는 방문자는 진단검사를 받으라 이런 호소문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네, 조금 늦긴 했지만 올렸죠. 그럼 자발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근데 이게 신천지 같으면 중앙조직과 지부조직이 있고 지부조직과 중앙조직 내에 다시 24개 부서가 있고 또 마치 뭐라고 할까 다단계식으로 관리가 쫙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부터는 이쪽으로 간다라고 지시가 떨어지면 다 같이 갈 수 있는데, 이거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서 교육받고 나오고 하는 거라 지부 간사는 명단 관리 정도지 명령권이나 지시권, 관리, 통제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조직이어서 더 어려울 겁니다. 방역 당국은 검사 거부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한다 이런 방침이고, 경찰이 또 관계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감염확산 고리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글쎄요.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자산이라든가 이렇게 현금 같은 걸 갖다가 나름대로 축적해 가면서 조직을 운영했지만, 인터콥이나 BTJ 열방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회비나 교육비 받아서 그때그때 운영하고, 선교사 나가는 것도 선교사 나갈 사람이 자기 돈으로 나가는 거니까 아마 그런 구상권을 청구해봤자 별로 위협도 안 되고 소용도 없을 거고요. 재단의 취소, 법인의 취소 같은 거를 나름대로 무기로 해서 압박을 한다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데, 이건 결국은 양식 있는 교회들이 나서서 예배 시간에라도 혹시 우리 교회에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거기서 얘기하는 아무 걱정 없는 감염병이는 가짜 뉴스고 정말 심각하게 가족과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하고, 교회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얼마나 나서줄 거냐는 조금 난감하죠. 근데 기존 교회나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적극성을 좀 보여주면 국민들의 신뢰를 더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기독교 종교 시설에서 계속 감염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곳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성경 말씀에 분명히 써 있다고 믿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고, 안 모이려고 그러고는 강권하여 모이게 하라. 억지로라도 권해서라도 모이는 게 중요하다고 성경책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고, 특히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만 기독교에서는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일날 드리는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는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 교인이 된다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10계명을 지키는 문제인데, 그거와 연결돼 있으니까 교회로부터 비대면 예배를 약속을 받고 그것을 갖다 실천토록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고요. 또 교회마다 시설과 사업을 상당히 부풀린 과잉 상태로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 장기간 이렇게 안 모이고 덜 모이고 하면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그럼 전제의 위기까지 이제 닥치는 거니까, 교회로서는 어떻게든 버티고 우리는 방역 철저히 할 테니까 어떻게든 모이게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교회가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방역 당국이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됩니까? 방역 당국이 설득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뭔가
바터라고 흔히 얘기하는 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중재 조건을 내걸어야겠죠. 이런 협조를 해주시면은 어느 시점에서 가능한 한 교회에 예를 들면 인원의 30%를 제한했던 걸 50%로 한다든가 조금만 더 철저한 방역 조치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애써보겠다든가 네. 뭔가 그런 뭐 조건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그거 참 난망한 거죠. 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답답하죠. 예. 네. 오늘 말씀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실제로 그런 드려야겠습니다. 겁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변상욱 전 CBS 2단 사이비 특별취재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김성환의 시사에서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함께 새해 소망 지금 받고 있는데요. 9901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두 아들과 강제 집콕 중입니다. 새해부터 조금 덜 버럭하는 엄마가 되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집콕 생활도 추억이 되는 그날이 곧 오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바라시고 계실 겁니다. 8862님, 저는 이번에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올해는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 잘하고 제 몫을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또 소망을 바라셨습니다. 9942님, 새해에는 코로나가 꼭 종식돼서 부모님 모시고 가족여행 가고 싶네요. 이런 바람도 말씀해 주셨고요. 2076님, 새해에는 반성문과 각서 그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프가 제가 잘못하면 반성문과 각서를 쓰게 하거든요. 김성환 앵커님은 써본 적 없으시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8222님, 새해에는 십자수 한 작품을 완성해보고 싶어요. 끈기가 부족해 매번 시도하다가 말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집콕하는 시간도 늘어난 만큼 꾸준히 해서 꼭 작품을 끝내보고 싶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잠시 뒤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기도 남부와 강원도 영서, 충청도, 전라북도,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새벽까지 앞으로 예상 적설 영서 중남부는 1에서 5cm,